절지, 태지, 양지 조금 빠르게 하고 갑진년 신수 보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절지, 분리, 이탈을 의미했어요. 절처봉생이라는 표현을 썼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옮긴다, 뭐 나선다 그런 뜻이었어요. 절지에 해당하는 일주가 절지를 깔은 일주들은요 하나같이 좀 불쌍해요. 어떻게 불쌍하냐 하면 배우자 덕을 논할 때는 다 반타작이에요. 하늘의 뜻과 지상에 펼쳐지는 이 기운이 내하고 다 충이라 가지고 앞만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내 안방에만 들어오면 나는 남들은 100점만큼 활용하고 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안방에 들어오면 내한테 베풀어주는 덕이 항상 50% 삭감됩니다. 신 자체, 갑신일주의 신 자체가 편관이니까 갑신은요 물상적으로 분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쁜 나무, 어마무시한 편관이 일지에 깔려 있으니까 절제력 있어요. 근데 이 갑신이요 판단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그 신중에 임수가 장생해 가지고 그 어마무시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참는 거예요. 근데 뭘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절제력은 있고 참아요. 그리고 이 갑신이 당연히 그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겠지요. 힘이 없어요. 속빈강정이에요. 근데 관을 깔고 있으니까 택도 알게 체면치레도 마야고. 갑신일주는 특히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기 힘드니까 늘 위태위태 하잖아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지? 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지? 늘 좀 우울해하고. 자, 경인일주. 제가 경인일주지만 정말 불쌍한 일주예요. 절대 경인일주가 제가 말은 막 욕도 잘하고 강단 있게 막 하지만 정말 강단이 있지 못해요. 왜? 걸록을 충으로 못 오게 해서 싸움에 있어 가지고도요. 왁 하면서 금방 뭐 소리를 버럭 지를 수는 있을지언정 신이 일지충으로 못 오니까 끝에 가면요 그랬나 맞다 소리만 한번 질러보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경인일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갑신일주는 무조건 참고 체면치레 한다고 이렇게 있지만 경인일주는요 처음부터 막 버럭거리거나 화내 뭐 이런 것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인중의 병화가 늘 살아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갑도 봄과 가을이지만 경인도 봄과 가을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걸록도 못 오니까 힘도 없는 게 지가 지랄백 떨어봐야 뭐 하겠노. 네, 예스맨 기질이 많아요. 무조건 네네 알겠어요. 이 인이 궤도가 항상 인호술이지요. 인호술이 밝음이고 경일간한테는 관이니까 거짓말 잘 못해요. 그 말인즉슨 들키는 거짓말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을류일주 똑같이 그 절지인데 양간과 음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을류일주는 일지에 유중에 경금과 간합하니까 똑같이 변덕 심하고 근데 을일주는요 원래 기질이 새를 쫓아가고 바람 불며 흔들려야 되지요. 다정다감해요. 근데 너무나 힘이 없는 음간 을일주라 가지고 겉모습은 관을 깔아서 멀쩡할 수 있는데 실속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을류일주들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다 허우대 멀쩡해요. 을류일주는요 뽀대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 을일주가 갑신은 그래도 양간이라서 덜한데 을일주는 이 칼날 위에 있는 을이라 가지고 힘이 너무 없어요. 하니까 어쩌든동 살아남으려고 하면 눈치 빨라야 되고 꾀도 잘 부려야 되겠죠. 특히 여자는 자식복이 있어요. 자식복은 있는데 행실은 개떡이에요. 그리고 유가 낙엽이다, 고초살이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바짝 마른 낙엽, 시든 나뭇잎 그런 뜻이라 가지고 을류일주가 특징상 조금 빼짝 마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경인은요 예스맨이잖아요.
인신사에 인신사술, 해는 아니고 인신사술 이런 글자는 굉장히 크고 힘이 강한 글자인데 묘는요 희바리가 없는 글자예요. 깡다구만 있지요. 신묘는 물상학적으로 금은 흰색이에요. 흰 토끼예요. 흔하지요 토끼가. 그래서 그냥 성격 좋고 차분하고 똑같이 걸록을 충해서 못 오니까 약해요. 근데 신묘일주가 나중에 배울 건데 음착살이에요. 처가나 외가의 몰락을 지켜봐야 한다. 뭐 그런 걸 보면서 애로를 겪어본다. 그런 뜻이 있는 일주가 신묘일주예요. 태는 묘에서 기운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형체가 사라지고 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윤회를 하기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태지에는 엄마 뱃속에 착상을 했어요. 새로운 준비를 하는 지가 12운성상 지가 태지예요. 태지에 해당되는 게 병자일주는 아까 제 병자라 했어요. 근데 병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병자 자체는 음양이 맞지요. 그러니까 위험은 있어요. 와 멋지다. 일출 바다 위에 태양 딱 떠오르면 와 멋지다. 고까지지요. 우리 1월 1일 날 떠오른 태양 보면서 부들부들 우악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때요? 아씨 추워 죽겠다 하면서 집에 버뜩 가기 바쁘죠. 음양이 맞아가지고 병자 자체는 우악 했기 때문에 지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잘난 체를 하는데 병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놈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기가 조금 쉽겠지요. 병자는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요. 그냥 자수가 관이라 가지고 지가 이 관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체면치래 요런 것만 조금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만 세고. 근데 자오묘유 왕지 글자는 다 일종의 도화를 의미해요. 하니까 나는 병자라서 병신 같은 우리 신랑은 배우자는 자수도화라 가지고 사부작 밖에 나가면 허지다고. 근데 나는 병자라가 잘 못 알아차리고. 그리고 아까 제 신사일주처럼 병자도 그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신사처럼 경자일주도 아까 전에 상관을 깔아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 덕이 없잖아요. 근데 병자일주는요 100% 대부분 남자들은 다 이혼해요. 병자일주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자는요 이 병일간이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이때 자라는 글자는 항상 궤도가 신자진으로 놀지요. 그러면 야 입장에서 자를 깔았으니까 내 새끼는 진이에요. 식신이. 이 병자일주는요 자식을 놓으면 힘이 더 쇠약해져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문에 남편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자진합의 화를 꺼트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병자일주는 웬간해서는 진생 남편을 만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자일주. 이 무토 큰 산이 수를 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주예요. 그 말인즉슨 큰 바다, 강을 내가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 많은 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착각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무자 자체가 힘이 없거든. 근데 지가 제방이라서 나는 다 거둘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숙하고. 그리고 자수가 원래 밤중에 밤을 의미하는 글자잖아요. 그리고 무가 자수 그 밤을 의미하는 개와 암합해가지고 사람이 좀 저속해요. 꼭 놀아도 원래 돈 많으면 룸살롱 가서 노는 게 실제 제일 좋겠지요. 또 돈 없으면 오비집도 가요. 근데 무자일주는 돈 많아도요. 룸살롱 이런 데 가서 노는 것보다 오비집 가가지고 쫑딱쫑딱 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무자일주는 자식에 관한 문제, 남자한테는 자식이지요. 관에 대한 문제가 다 있는 일주예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자식의 애로사, 여자한테는 관에 대한 애로사가 다 있어요. 왜? 자수가 인묘를 생을 못하니까. 그리고 저속한 일주니까
반드시 자아가 내 모르게 헛짓하네, 바람 피웠네, 니마 하나 하면서 맞바람도 잘 피우는 게 무자일주예요. 좀 철이 없어요. 이무일주, 태지들 중에서 이무일주가 제일 알짜배기예요. 병자도 수화의 밸런스가 맞지만 병자하고 이모의 밸런스는 좀 달라요. 이모는 훨씬 실속이 있는 일주예요. 그 정임합을 음란지압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임과 오중의 정화가 암합해가지고 굉장히 쫀득쫀득한, 다정다감하고 애교스럽고, 이모일주가 그 침대에서 쫀득쫀득하면 또 다른 일주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화재를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돈돈돈돈돈 거려요. 돈 욕심 많고. 근데 오화가 밝아가지고 도둑놈 심보는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모일주가 신유공망이에요. 인성공망이니까 이 사람들이 돈돈돈 거릴 때는요, 또 도덕성이 좀 없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지, 사기만 안 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런 식의 욕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근데 이무일주가 당연히 정제를 깔고 있고, 이무일주는 여자도요, 남편 복은 괜찮아요. 오중에 기토 정관을 쓰기 때문에. 정해일주, 정해도요, 해중에 임수하고 정임합을 해가지고 똑같이 음란지압을 만드는데, 이 정해일주는 또 한 부드러운 부침성 좋아요. 근데 너무 약해가지고, 양간은 똑같이 이무일주라도 양간이기 때문에 기운이 좀 강하지요. 근데 정해일주는 음간인데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별다리예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용기가 좀 없는, 니는 잘하겠지만 나는 안 그렇잖아,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생각을 잘하는 게 정해일주예요. 그리고 암합하니까 변덕도 많고, 또 간합 암합을 하니까 애교도 많고. 근데 지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뭔가 한 가지 딱 부여잡으면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해요. 집착도 강하고. 그리고 바다 위에 별다리 외롭겠지요. 외로운 일주예요. 바다 위에 태양이 떠 있으면, 태양은 힘이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놈들이 다 쳐다보는 태양이니까 방황하는 모습이 적은데, 별달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별달은요, 너무 외롭다, 왜 이렇지, 인생이 왜 이래, 정신적 방황이 많은 일주예요. 그리고 돼지해자는 말 그대로 돼지예요. 지 혼자 다 처묵처묵 하려고 하죠. 받는 것만 좋아하고 베푸는 것이 없는 게 돼지예요. 그래서 지만 알아요. 지만 알고 베푸는 것이 없으니까 비밀도 많아요. 지 혼자만 해. 왜 비밀, 걱정, 근심 그런 거 있잖아요. 기해일주. 똑같이 변덕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 근데 기해일주는요, 차분하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기묘일주가 밭에서 노는 토끼라고 얘기했어요. 기해일주는 그렇게 치면 멧돼지예요. 멧돼지가 한번 성질 부리면 가도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들이받고 있고 하면 무섭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야들이 막 뭔가 꽂혀가지고 할 때 멧돼지처럼 한성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기해일주가 진사공망이라 가지고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멧돼지처럼 한 번씩 욱욱거리니까 끝까지 뭔가 추진했다가 이뤄내지 못하고, 뭘 해도 해묘미는 또 미정의 별이라 가지고 완벽하게 뭔가 일을 마무리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해일주는요, 바람 정말 잘 피워요. 마지막 양지다, 그지? 이제 태지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새 생명을 뱃속에서 기르는 과정이 양지예요. 양지에 해당하는 일주가 갑술일주는요, 주변에 갑술일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유심히 봐보이소. 갑술일주는요, 다 사교성이 좋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사교성이 좋고 능미한, 해코지하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데 거짓말을 참 잘해요. 남 속이는 거를 좀 여사로 생각해요. 사소한 것도 왜 좋으면 좋잖아. 그래서 내가 뭐 그랬어 하면서 얼렁뚱땅 속이고 좋은 게 좋지 하면서 웃으면서 거짓말 살풋살풋하고. 그래서 갑술일주를 볼 때는요, 그 팔자에 물 인성이 있는가 그거 진짜로 중요해요. 물 기운이 수기가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어야 사기성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 사람은 다 특히 막 예를 들면 돈 빌려갖고 맨날 띠묻고 갚아줄게. 근데 지금 당장 뭐 궁에 돈 좀 더 주면 안 돼? 다음 달 줄게. 이렇게 해놓고 띵가묻고 그런 거 갑술일주가 참 잘해요. 근데 이 갑술일주도요, 술중에 관 신금이 숨어 있어요. 하니까 갑술일주는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 덕이 대부분 다 약해요. 자식이 태어나면 술이라는 글자가 인호술 화국으로 놀잖아요. 화국으로 노니까 요 술 중에 나의 남편인 신금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이 신금이 자꾸 녹아내려요. 하는 일이 조금 더디고 안 풀리고 남편 덕이 없어요. 게다가 갑술일주가 관공망이거든요. 이 술은 또한 양인과 합을 해가지고 사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자와. 그래서 갑술일주가 팔자에 수가 없다. 아이 양아치 새끼 이렇게 하면서 딱 정하면 돼요. 경진일주, 경진 괴강일주예요. 근데 경진은 진에서 식신을 묘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돼요. 고집 세고 식신 베푸는 거를 끌어다 묻어 놓으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경진일주는 그래서 남 탓을 좀 잘해요. 어떡하면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잖아. 아, 사회가 이 모양이야. 그런 식의 탓을 잘하는 일주들이 경진일주예요. 근데 이런 경진일주가 말하는 걸 보면요, 엄청나게 성깔 있고 무섭고 기운이 센 것 같은데, 진이라는 글자가 인성이라 가지고 토생금 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진은 양지예요. 그냥 이 진이 똑같이 음양적으로 경진이 내 편이라 가지고 세 보일 뿐이지 강한 일주는 아니에요. 당연히 괴강 글자를 들고 있고 그 식신을 무덤에 발밑에 깔고 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같이 죽자 하면서 이런 극단성을 잘 보이기 때문에 횡폭해 보이고 강한 일주라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식신이 진 속에 숨어 있으니까 끌어묻었으니까 특히 여자는 자식 복이 좀 없어요. 팔자에 이 진을 편인으로 놀지 않게 자나 신이 있으면 자진합, 신진합대가 수국으로 놀지요. 그래서 이런 신자가 있어줘야 자식과 말년에도 유대가 되는데, 신자 이런 글자가 없이 그냥 사주원국에 뭐 운이 맞아서 자식을 낳았다 하면 그 자식과 왕래가 사라져요. 나중에는. 지는 편인이므로. 을미일주, 미라는 글자는요 굉장히 뜨거운 글자예요. 수기가 바짝 마른 글자. 그런 한여름에 들꽃이니까 이 희바리가 어때야 돼요? 약하겠죠. 너무 뜨거워서 적극적인 모습이 항상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을미일주한테 야, 니 뭐 할래? 일할래? 저할래? 물어보면 난 잘 모르겠어. 니하고 내 같이 할게. 같이 하면 안 돼? 투쟁성도 결여되고, 그리고 그냥 입에 풀칠하면 안 돼?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 욕심이 별로 없는 일주예요. 그리고 을미일주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사교적이에요. 근데 을미일주는 한 가지 좋은 거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헛말은 잘 안 해요. 조금 말을 좀 아끼려고 하고. 근데 이 미토가 너무나 물기를 바짝 마르기 때문에 이런 을미일주들은 주로 당뇨나 신장이 약해져 가지고 쉽게 아프고 수기 질환이 잘 생겨요. 근데 을미일주가 우리 남 가끔 오면 너 남편 뽀얗나 검었나 물어봐요. 이 미가 배우자 자리지요. 물기를 바짝 마르니까 우리 남편 새까매요. 아, 결혼하기 전에는 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시큼해졌어요. 하면 그 남편 지금
그러니까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을미일주 남편들이, 이게 또 을미가 백호대살이죠. 그래서 아버지나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횡사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데, 우리 남편 많이 시커매요. 뭐 하는 일이 맨날 뭐 예를 들면 바깥에서 일 봐야 돼요. 노가다예요. 하면 빨리 갈 소지가 좀 있어요. 꼬먹게 탔다면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축일주 똑같이 양지예요. 근데 을미일주도 미중에 을이 있고 신축일주도 축중에 신금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을일간도 조금 힘이 있는 거 그치예. 근데 미가 너무 극단적인 양기태가라서 을일주가 되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신축은요 조금 힘이 있어요. 신축은요 착하고 악기가 없어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 있으면 선생님들도 책을 한 번씩 사 볼 건데, 사주책을 미나 축을 놔두고요. 분명히 우리가 12운성상으로 미는 개와 뭐 갑을 임묘시키고, 축은 뭐 정화, 경금, 기를 임묘시키고. 근데 아까 전에 병술일주 할 때 술이 병도 무도 임묘시키지만 을을 임묘시켜요. 진도 임수를 임묘시키지만 신금을 진에서 임묘시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배웠는데, 책을 보면 이 진이나 술에 대한 이 을이 여기 죽고 신이 여기서 죽는데, 이 내용 싹 빼버리고 목이 미에서 죽고, 그래서 가불을 통틀어 가지고, 가불이 다 목이지요. 그래서 목이 미에서 죽고 그러니까 금이 축에서 죽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놔요.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신축일주가 똑같이 을미일주도 그렇고 신축일주도 그렇고 똑같이 경금 금을 임묘시키지요. 을미도 목을 임묘시켜요. 그래서 야들은요, 원래는 내가 임묘당하는 글자는 따로 있어도 내가 그 관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자임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 뭔가 투쟁적이고 그런 모습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축이나 특히 신축은 사람이 조금 착한데, 금이 내 스스로 임묘돼 놓으니까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겁을 임묘시켜 놔서, 분명히 축이 경금인 겁재를 임묘시켰기 때문에 식상이 열려야 돼요. 경쟁자를 숨겨놨기 때문에. 근데 식상이 열리기는 해도 야들은 비겁 임묘에 대한 고통이 따라요. 인간관계 갈등사가 늘 있고. 그리고 축은 어두운 글자예요. 신축도요 비밀사가 많아요. 왜 비밀사가 많은가 하면, 이 축이라는 글자가 항상 육합을 하는 자를 땡겨 와가지고, 아마 육합하는데 자와 자축이 굉장히 어둡지요. 그래서 신축은요 비밀사가 진짜로 많아요. 내 축 안에 관이 없어가지고 항상 땡기는 거는 식신인 밤일 이런 거를 땡기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먹고 사는 수단은 자축 밤이란 뜻도 있어요.